윤왕 충남연구원 원장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 원장 윤왕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충남연구원이 준비한 지역균형누리들 특강 토론 및 충남연구원 2020년 연구성과 발표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충남연구원에 대한 예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지사님을 대신하신 우리 김용찬 부지사님, 그다음 존경하신 우리 도의회 김명선 의장님, 그다음 우리 중도일부의 최정규 사장님, 또한 이 자리를 함께 또 해주신 우리 연구원 가족 모두 또는 같이 함께 참여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폐 토론에 자장을 맡아주신 최정규 중도일보 사장님, 또 토론자로 공연을 해주실 강인영 충남도지사 정책보좌관님,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안장은 위원장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이상수 박사님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충남연구원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준비해 주신 도청 기획조정실, 도의회 비서실, 그리고 참석해 주신 시군 공무원 및 각계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오늘 행사 참석 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따르다 보니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없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녹화하여 또한 향후 편집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오늘 특별 기조 강연과 토론, 그리고 저희들이 성과물을 낸 연구에 대한 결과물을 함께 도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오전에 지역균형누리들 특강 토론에 이어서 오후에는 충남연구원 2020년 연구성과 발표가 진행됩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에 따라 인명피해는 물론 경제, 사회적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은 유례없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해난 대응 방안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대응 연구단 추진단을 지방연구원 중에 최초로 체제를 갖추어서 출범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 성과물도 이미 월요일 저희들이 코로나 위기 대응 연구 성과 자료집을 만들어서 전국 연구원 중에 최초로 자료집을 발간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기형 연구와 충남형 누들 전략 수립에 도청과 함께 심의를 기울이면서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특별 강연 역시 바쁘신 일정, 서울에서 7시에 새벽에 출발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평소에 제가 존경하고 늘 정책적 자문과 조언을 듣고 배우는 존경하는 정책위원회 우리 조대엽 위원장님을 모시고 특강을 오늘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관련해서 한국판 누리들과 지역균형 누리들의 의의를 토론하고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팬데믹 등 거대한 전환의 한가운데서 우리나라와 충남이 나아갈 길을 모셔가고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해 충남연구원은 총 26개의 전략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모든 전략 과제를 발표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오늘 연구 성과 발표를 통하여 충남연구원에서 연구한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충청남도 및 시군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자 합니다. 따라서 많은 고견을 또 들려주실 것을 간청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특별 강연인 연구 성과 발표가 충남형 뉴딜의 정책 방향 설정에 조금이나마 밑거름이 되길 희망하면서 개회사를 가름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찬 충청남도 부지사께서 축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역 균형 뉴딜과 지난 한 해 충남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여러분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좋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윤왕 충남연구원 원장님과 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뜻깊은 자리에 정말 귀하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조대 위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시간을 내주셔서 또 오시고 또 특강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김명선 우리 충남도의 의장님 그리고 최정규 중도일보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강인영 보좌관님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우리 생활과 사회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비대면 디지털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또 기후 위기 대응이 감염병을 막는 데도 필수적이라는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고용, 사회 안전망의 확충이 중요함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사회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 역시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동참하고 충남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충남형 뉴딜을 준비해 왔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 철강, 화학산업 등은 충남 지역의 원동력이었으나 동시에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 배출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선도적으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비롯해서 주력 산업의 고탄소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기금 조성, 지역 에너지 전환 지원 사업 추진, 그리고 철강, 화학 등에서 발생한 부생수소를 활용한 사업 등 탄소 중립 시대를 위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해양 자원을 활용하여 국내 최초 또 최대 해양 생물 보호 구역의 가로림만 국가 해양 정원을 조성을 하고요. 해수 유통으로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는 분화무 역간척을 사업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제 강점기 수탈과 중금속 토양 오염으로 점철된 서천에 있는 구 장항제련소 주변 토양의 정화는 물론 장항 갯벌 생태 자원을 연계한 국제환경 테마 특구 조성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데이터의 가공과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남형 데이터댐을 구축하여 첨단 디지털 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고 도내 친환경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자 미래 모빌리티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요.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스마트 하천 홍수 관리 시스템, 그리고 대기 오염 측정망 통합 시스템 구축 사업 등 첨단 기술을 통해서 더 행복한 충남형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지방정부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뉴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성과 체감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과 함께 국가 균형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경청과 공감의 자리가 자주 만들어져서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힘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지역균형 뉴딜과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를 희망합니다. 덧붙여서 오늘 오후에 개최되는 2020년 충남연구원 연구성과 발표회 개최 역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특색을 잘 담아낸 정책으로 활용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늘 수고하고 계신 연구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다시 한번 지역균형 뉴딜 특강 그리고 토론과 충남연구원 2020년 연구성과 발표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11대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께서 축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의회 의장 김명선입니다. 우수가 지나고 봄 기운이 느껴지는 오늘 충남연구원이 충남형 뉴딜 방향을 모색해보고 연구원의 성과를 뒤집어보는 지역균형 뉴딜 특강 및 충남연구원 2020 연구성과 발표회 열리게 된 것을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충남 발전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며 그동안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윤왕 충남연구원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소중한 자리를 함께해 주셨으며 오늘 특별 강연해 주실 조대엽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리고 오늘 강연을 해주실 김영찬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님, 안장원 충청남도 기획경제위원장님, 강인영 충청남도 정책보좌관님, 이상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박사님과 오늘 좌장을 맡으신 우리 최정규 충남일보 사장님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충청남도 미래를 고민하며 열정과 책임을 다하는 연구원이 모인 곳, 창의적인 정책 연구를 통해 충남도민의 행복의 지름길을 찾는 곳이 바로 충남연구원입니다. 또한 정책 방향과 행정 자원 배분을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아이디어 뱅크입니다.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을 이루고자 충남연구원은 많은 노력을 해왔고 정책 및 연구 자료에는 충남의 미래를 열어가는 연구원들의 고민과 숨은 열정이 스며 있습니다. 윤왕 연구원장님과 연구원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동안 인류가 이뤄낸 눈부신 성장과 발전 뒤에는 뒤에 가려진 그늘이 이번 코비드 사태와 함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양극화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탄소 경제는 위기를 불러왔으며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저탄소 친환경 사회적 경제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작년 7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 안전망 강화를 내세운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충남은 포스트 코리아 시대를 대비하여 수소 경제부터 탈석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는 경제, 사회적인 패러다임 교체로 이전과는 확실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 지역 균형 뉴딜 강연과 토론에서 그 비전을 밝혀 주실 기대해 봅니다. 충남연구원은 코로나19로 힘들었던 1년간 우리 지역의 경제, 사회, 산업의 현실을 짚어보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의 해결 방안과 관광, 청년, 해양 산업의 솔루션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그동안 집약된 성과를 도민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충남연구원이 그동안 흘리신 땀방울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도민과의 행복한 동행을 계속하며 충남의 활기찬 미래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 도의회도 도민 의사의 대표기관으로서 충남연구원과 함께 충남의 미래를 열어가는 길을 함께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축하드리면서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좋은 아이디어와 전략들이 폭넓게 공유되고 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충남연구원 이인희 기획경영실장께서 충남연구원 포스트 코로나 및 충남형 뉴딜 연구 성과를 간단히 보고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남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을 맡고 있는 이인희입니다. 그간에 저희 연구원에서 코로나 대응 19 대응 연구한 개요, 그다음에 추진 현황, 그리고 이제 그 기획 연구를 수행한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균형 유지 비전과 전략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코로나 19 대응 연구 추진단을 2월달에 작년 2월달에 구성을 해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19에 대해서 연구원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공공활동과 지역사회 해결 방안에 대해서 현장 세미나를 아산에서 했고요. 코로나19 대응 시리즈로 충남 리포트를 연속 발간을 했습니다. 저희가 충남 리포트는 좀 소책자, 얇은 책자에서 다른 보통 이제 두꺼운 정책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요약해서 발간하는 게 충남 리포트인데 작년에는 코로나19 대응에서 시리즈로 연속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충남 지역 경제 영향, 충남 중소기업 영향 모니터링, 충남 사회 분야 사회 심리 및 언론 역할, 바운스백 충남 분야별 대응 방안 모색 과 같은 충남 리포트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현안 과제가 이제 보통 이제 그 시군이나 도에서 요구하는 지금 한 달 정도 규모의 그거를 저희가 저희 연구원 자체 자금으로 수행을 하는데 지금 자체 현안 과제를 코로나19 대응으로 해서 자동차 산업의 영향 및 대응, 소상공인 영향 모니터링, 중소기업 영향, 농업 농촌 분야 접근, 그다음에 소상공인 긴급생활 안정자금 효과 분석 등 자체적으로 저희가 저희 연구원에서 현안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개간지가 열린 충남이라는 개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봄호를 코로나19 대응 특집으로 발간을 했고요. 그래서 의료 방역, 그다음에 지방 정부의 역할과 과제, 우리 사회의 방향과 같은 논문들을 저희가 열린 충남에 수록을 했습니다. 그다음 코로나19 대응에서 이제 그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자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책 동향 리포트라고 저희가 도지사님과 부지사님께 보고드리는 정책 동향 리포트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도시 정책 담론, 농식품 분야 대응, 심리 회복 지원 체계, 포스트 플라스틱 클러스터에 관계돼서 저희가 정책 동향 리포트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늘 받아보신 그 자료집을 올해 이제 2월달에 저희가 전부 모아서 저희가 발표했던 거, 세미나 했던 거 다 모아서
기획연구 자료집을 만들어서 오늘 배포해드리게 돼서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하면 저희가 이제 그 연구원 자체적으로 코로나 확산이 한창 되고 있을 때 선제적으로 재택근무 지침을 제정을 해서 재택근무를 통해서 연구를 하면서 코로나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졌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다행히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성금도 모아서 한 뭐 많지는 않지만 1,800만 원 정도 코로나 성금으로 기탁하기도 했습니다. 그 기획 연구를 이제 수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언컨택트 뭐 연구 관련 기획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경제 분야 1차 결과물, 그래서 바운스백 충남을 위한 분야별 대응 방안에 대한 바운스백 충남을 위한 결과물을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좀 물러난 이후에 사회가 상당히 변화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떠한 연구들을 우리 연구원에서 할까 고민을 하고, 여러 사회 경제 환경 분야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응하는 연구들을 했고요. 그래서 그 국내 패러다임 분석이라든지 세계적 영향, 중앙정부 정책 방향 등을 분석을 해서 지금 옴니버스 형식의 보고서 및 보고서를 발간하고 또 관련된 세미나를 계속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했고 또 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코로나 격차, 포스트 코로나 충남 관광의 새로운 도전, 기본소득 충남 도민의 생각, 충남 농정시책 구상 합동 워크숍, 경제시책 구상 도 충남연구원 합동 워크숍을 같이 가졌고요. 그다음에 9월 달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 환경 정책 세미나,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공간 소비 변화와 유휴 공간 활용 방안 등을 제가 해서 공개돼서 세미나를 주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11월 달에 저희 작년 그 지역 정책 엑스포를 저희가 개최를 했는데, 원래는 이게 그 오프라인에서 많은 세계 뭐 전문가라든가 여러분들 모시고 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화상으로 지금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지역 재생과 재편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들 세미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연구회와 4개 시도 연구원과 같이 공동으로 긴급재난소득의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지역균형 뉴딜과 충남형 뉴딜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뭐 지역 뉴딜이라든가 디지털 뉴딜이라든가 지역균형 뉴딜, 여러 가지 뉴딜 사업들을 저희가 충남연구원 충남형의 어떤 뉴딜 정책으로 변화시키는데 전환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충청권 지역 뉴딜 관련해서 공동 주관 주최 연속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동 지역균형 뉴딜 충청 포럼, 중부 미래 포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공동 세미나, 대통령 직속 정책위원회 공동 한국판 뉴딜 지역에서 길을 찾다와 같은 여러 가지 연속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제가 보고드린 것은 지금 작년에 저희 연구원이 코로나 대응에서 어떤 연구들을 수행했는가를 말씀드렸고, 자세한 그 내용은 자료집에 다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님께서 지역균형 뉴딜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연구원 연구 성과 발표 보고회 축하드립니다. 그 내용은 작년 7월 14일 날 대통령님께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시고 나서 이게 여러 가지 좀 실질적인 추진을 하는 데는 보완이 돼야 될 게 좀 많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저희 위원회에 좀 보완과 국민적인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 위원회에서 한국판 뉴딜 플러스라고 하는 비전과 전략이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드렸었고 그 보고서의 앞부분의 일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지금 소책자로 만들어서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충남연구원의 굉장히 다양한 연구활동에 다양하기도 하려니와 큰 방향성이 이제 지역 뉴딜을 어떻게 실현해낼 것인가, 특히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이 위기의 시대,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굉장히 차근차근 이 지역 수준에 맞는 내용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오고 있는 것에 큰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좀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지금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개별 사업들은 일단 오후에 또 할 내용들 속에 다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이 왜 이제 중요한가라는 거, 그리고 한국판 뉴딜에 있어 가지고 이 지역 기반성이 왜 중요한가라는 측면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한국판 뉴딜을 얘기할 때 뭐 디지털, 그린, 안전망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정부에 제시한 대로 얘기합니다만은 그 배후에 숨겨져 있는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그리고 반드시 갖춰야만 그 다음의 과제가 진행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뭐 저렇게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앞부분하고 주로 요 네 번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기본적으로 이미 좀 전에 우리 연구원의 기획실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연구원의 큰 흐름도 지금 중요한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한국판 뉴딜을 하고 있는 이유와 아주 잘 접목되는 것 같아요. 한국판 뉴딜은 두 가지 목적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팬데믹 상황을 어떻게 잘 넘어설 수 있는가라는 것이 하나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가 방역을 성공적으로 해야만이 경제가 체계적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방역과 경제는 지금 이 국면에서는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않고 결합되어 있는, 말하자면은 팬데믹 시대의 경제는 방역 경제에 다름이 없다. 그래서 이 위기 국면을 어떻게 넘어서느냐라고 하는 과제가 지금 보듯이 이 지금 계곡을 빠르게 BA 경로까지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대한다는 이런 측면이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사회가 저성장 기조를 가지고 온 지 이제 꽤 오래됐습니다. 그 속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양극화가 진행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한국판 뉴딜은 뉴딜이라는 표현은 미국 뉴딜을 따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 상황을 넘어서는 코로나 상황은 이전부터 누적되어 온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현상,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면 만악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불평등의 문제, 이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온전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뉴딜이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는 이유도 바로 1920년대에 이게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 그래프는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에 100년 동안의 미국의 불평등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를 잘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미국만의 10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20년대 미국은 광란의 20년대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이 그림은 말하자면은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이 얼마를 가지고 있냐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체 소득의 50% 가까이 가지고 있었던 게 20년대 상황인데 이 시기는 세 사람의 미국 대통령, 이 하딩, 쿨리치, 후보라고 하는 세 사람의 대통령이 집권을 했던 시기인데요. 이 시기 동안에 단 한 사람의 외무장관, 앤드루 멜론이라고 하는 외무장관이 새 대통령 시기에 재무장관을 맡아서 했습니다. 기본적인 정책은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늘 얘기를 해왔던 친기업, 탈규제, 반노동이라고 하는 정책이 이 시기에 20년대 핵심적인 정책이었어요. 그 결과 불평등은 굉장히 극대화되고 이것이 30년대 1932년에 시카고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연설 전당대회에서 루즈벨트가 뉴딜이라는 표현을 이제 처음으로 쓴 거죠. 말하자면은 이 불평등한 시기에 배제되어 있던 미국의 시민들을 말하자면은 부를 균등하게 배분해달라는 이런 요청에 나는 응하겠다. 새로운 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첫 언급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판 뉴딜도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긴급하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가 대단히 덜 되어 있는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늘 정부를 비판하는 습관으로 인해 가지고 비판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가야 할 긴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판 뉴딜을 어떻게 진화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에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미국 뉴딜도요, 루즈벨트가 뉴딜이라는 것을 저렇게 얘기한 이후에 노변 정담이라는 걸 통해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가서 계속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접촉해 나가면서 얘기를 할 때 무지하게 반대가 심했습니다. 우리 상황하고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미국 국민들이, 이 극단적인 국민들은 루즈벨트를 빨갱이라 그러고 사회주의자라 그러고 볼셰비키라 그러고 온갖 비난들을 다 했어요. 그러나 미국의 뉴딜은 성공합니다. 미국 뉴딜이 성공한 게 미국 경제를 빠르게 무슨 댐 건설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부활시켰다. 이게 잘한 걸로 생각하면 굉장히 오산입니다. 미국 경제가 부활한 것은 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경제가 부흥을 한 거지 뉴딜이 미국 경제 부흥시킨 거 아닙니다. 그럼 뉴딜이 뭘 잘했느냐? 뉴딜은 이런 모양이었던 미국 사회를 이런 모양으로 바꿔놨어요. 이것이 미국 사회를 완전히 다른 미국으로 뉴딜 이전과 이후를 바꿔놨다. 두 가지 법안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하나는 노사관계를 완전히 바꿔놓는 와그너법이라고 하는 노사관계법. 다른 하나는 노인복지법을 비롯해 가지고 사회보장법을 체계화시켰다는 거. 이건 불균등한 분배죠. 이 두 가지 법안이 미국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미국의 뉴딜을 칭찬해 주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바꾼 미국의 힘을 칭찬해야 돼요. 그 지점을 칭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실이 이 지금 1980년대 이후에 불균등, 불평등이 고도화돼 가지고 20년대보다가 더해요. 이건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적인 흐름에 의해 가지고 지금은 대한민국도 불평등이 뭐 저성장 시대 경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데 5분의 비율은 점점 더 늘어나는 이 빈부격차가 커진다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중요한 문제고, 한국판 뉴딜은 이런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궁극적인 지난 100년 동안에 우리 사회에 누적된 불평등과 불공정의 질서 이런 것들을 바꾸는 문제인데, 그 바꾸는 문제가 말하자면은 정의롭게 돼야 된다. 정의롭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실패, 무용성 이런 것들로 입증이 되기 때문에 선진국의 정치 질서, 경제 질서, 사회 질서, 공동체 질서 모든 것이 의문을 갖기 시작하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시대다. 그런 의미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문명사적 전환의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디지털 경제, 그린 사회 생태계, 휴먼 공동체 뭐 이런 지향점, 우리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또 안전망 뉴딜, 또 지역균형 뉴딜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한 정권을 넘어선 국가혁신 전략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고, 이게 인류의 문명사적 위기와 문명사적 전환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민주공화제가 만들어진 이후에 100년을 맞는 시점에 정부가 걸쳐져 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100년 된 시민이 되었다. 10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잘한 것도 있고 뭐 산업화에도 성공을 했고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누적된 불평등과 불공정과 부패의 질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걷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아마 도 사무실 곳곳에도 그렇게 돼 있겠죠. 그리고 그 국정 비전 속에서 100대 국정과제가 있고 487개 세부 실천 과제가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과제들이 겨냥을 하는 것은 정의로운 대한민국, 100년 동안의 불평등과 불공정의 질서를 한번 바꾸어 보자라는 데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재인 정부는 큰 새의 날개짓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문명사를 쓴다라고 하는 목표가 정해져 있었는데, 어쨌든 지난 4년은 뭐 후세 역사가 평가를 하겠습니다만은 목적했던 것도 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장에서 한국판 뉴딜은 문명사적 전환, 코로나가 닥쳤어요. 코로나가. 이건 인류 문명의 위기입니다. 여기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처방으로 정확하게 우리는 한국판 뉴딜을 채택을 했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진화시켜 나가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디지털 그린 안전망 강화라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한 게 이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오래된 일입니다. AI를 얘기한 게 오래된 일이에요. 자, 그런 속에서 훨씬 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아서 가속화시켜야 되는 과제다. 그린 뉴딜 마찬가지입니다. 기후위기 오래된 일이고 생태 파괴 오래된 일이고 생태 살해라고까지 얘기를 해왔어요. 이거 가속화해 나가지 않은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외쳤어요. 세계적인 저성장 경제 속에서 일자리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과제로 일자리가 설정이 됐어요. 일자리를 성공적으로 늘렸냐 안 늘렸냐는 그 다음 문제죠. 문재인 정부가 설정한 일자리의 과제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필요한 과제였던 겁니다. 자, 이것도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는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함으로써 일자리 위기가 새롭게 닥치는 거예요. 이것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가속화돼야 될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을 맞으면서 인류는 그동안의 성장, 효용, 경쟁 이런 가치가 중심이었던 데서부터 뭡니까? 서로를 돌아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생명가치, 생태가치, 협력의 가치, 연대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지향으로서 우리는 설정돼야 된다. 새로운 구조, 비대면의 방식을 통한 협력의 구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의로운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정의로운 전환이 돼야 되느냐? 사회경제적으로 정의로워야 되고, 공간지리적으로 정의로워야 되고, 미래 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정의가 돼야 되고, 이 정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한국판 뉴딜의 추진 전략이 어떻게 돼야 되냐는 것입니다. 디지털 사업을 하고 그린 사업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쭉 해왔던 것들을 이제 가속도를 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중요성이 있고, 이런 사업들은 지역에서 수건화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중앙정부에서 또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 개별 사업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개별 사업들이 고민들을 합니다. 청와대에서도 고민을 하고 기재부에서도 고민을 다 고민을 해요. 한국판 뉴딜이라고 해놨는데 디지털 뉴딜은 브랜드를 가장 핵심 브랜드 사업을 뭘로 해야 되느냐 이 고민들에 빠져 있어요. 그거 나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댐도 디지털 데이터 댐도 좋고 무슨 교통망을 디지털화 시키는 것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해야 된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모두의 미국 뉴딜의 성과를 얘기를 했어요. 미국 뉴딜이 성공한 이유 두 가지. 노사의 관계를 바꾸고 독지 제도를 바꾸어서 미국의 부를 공유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다음 정부, 그 다음 정부에 거쳐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바꿨다라고 후대가 생각하려고 그러면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역입니다. 지역. 중앙과 지역의 관계를 전복시켜야 돼요. 바꾸어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변화 없습니다. 자, 그 고민을, 그 시작을 지금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한국판 뉴딜의 내용들은 이게 지역균형 뉴딜이 따로 하나가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뉴딜의 내용들이 지역 기반한 전략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한국판 뉴딜을 끌어나갈 수 있는 지역 주체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지금 지역의 연구원, 또 단위의 지역혁신협의회, 또 풀뿌리 차원에서 가면은 이제 지역 주민자치법 통과되면 주민자치회들이 만들어질 거고, 뭐 옛날에 있었던 이런저런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판 뉴딜과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가질 수 있느냐? 없다면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전혀 그런 조직들이 안 보인다 그러면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역 주체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작년에
52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단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570명 가까이 늘어났어요. 이걸 세분화시켜가지고 자문들을 이번 5월까지 내년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안을 받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 다각도로 활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3월 3일 날 이 자문단이 올해 한 10차례 정도의 대한민국 집현포럼이라고 하는 포럼을 10여 차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것이 뭐냐면은 한국판 뉴딜의 지역 주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과제인데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 기존에 있는 조직으로서 새마을 운동을 한번 들여다보자 라는 데 착안을 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지금 전국에 17만 새마을 지도자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새마을 운동은 환경 생태 운동을 평생 하시던 분이 회장을 맡으셔가지고 많이 바꿔놨는데 잘 살아보세요 운동이었고 조국 근대화 운동이었던 새마을 운동, 근면자조 협동의 가치를 지향했던 새마을 운동이 새롭게 생명, 평화, 공경 운동이라는 가치로 바뀌어 있어요.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그린 뉴딜, 특히 탄소 중립 2050을 대통령이 선언하시면서 세계적인 이 흐름을 누구도 비켜갈 수 없습니다. 기업도 아리백 등등 해가지고 이거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은 기업도 기업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기업에서부터 정부 어디든 세계적인 시민권을 얻으려 그러면은 이 대열에 동참하지 않고는 안 돼.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것을 풀뿌리에서부터 중앙정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나가느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과제의 핵심에 있습니다. 산업구조를 바꿔야 되고 삶의 양식을 바꿔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새마을운동은 적어도 지역 주체의 하나로서 한국판 뉴딜과 결합 가능성을 지금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월 3일 날 새마을운동 중앙회 지금 현 회장 바뀝니다만 현 회장을 하시는 정성은 회장께서 나와서 그동안 새마을운동을 어떻게 바뀌어왔는가를 발표하고 또 역사적으로 이것이 뉴딜과 새마을의 결합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가지고도 우리가 좀 설파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3월 말쯤에는 특정 지역에 가서 그런 선언 같은 것도 하고 해서 지역 기반성을 확보를 해나가려고 해요. 물론 지역에 있는 연구원 그리고 저희들 자문단이 지역 자문단을 만들어서 그 지역 자문단과 지역 연구원들이 어떻게 협력 관계를 갖느냐도 체계화시킬 것이고요. 또 풀뿌리 수준에서 주민자치회라든지 다른 조직과도 결합해서 디자인을 할 생각입니다. 지역이 중요합니다. 지역이 바뀌려면요, 그 맹화를 최근에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이제 광역 단위에서는 초광역 경제권도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 속에서 또 초광역 철도권도 만들어내고 이런 지금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지역이 다시 중앙을 포위할 수 있는 그야말로 완전히 달라진 구조를 우리가 지금 기획하고 구상을 해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혁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마는 한계가 좀 있었죠. 그러나 잘 시작한 것이었죠. 그것을 지금 어떻게 연속적으로 살려내느냐, 그리고 지역을 어떻게 개편해내느냐, 지역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대로 만들어내느냐, 이게 우리 후대가 본다 그러면은 이거 바꾸면은 나는 모든 걸 바꾸었다 하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지역 기반 전략과 더불어 가지고 또 하나의 중요한 기반이 사회적 대화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이 그야말로 대전환을 가지고 오는, 문명사적 전환을 가지고 오는 일인데, 이게 산업구조에서부터 일자리에서부터 다 바꾸어요. 여기에서는 탈락된 사람도 있고 새로 취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문제는 엄청난 긴장과 갈등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면은 이건 사회적 대화로 풀지 않으면은 안 되는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당장 신안에 풍력발전단지를 거대하게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풍력발전단지 바닷가에 만들면은 누가 제일 손해봅니까? 어민들이 어업을 못해요. 덤벼듭니다. 그러면은 이건 대화를 통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돌이켜보면은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민주주의 한다 그러고 공화제 한다 그러고 했지만은 공화적 협력을 이렇게 후진적으로 하는 나라가 없어요. 경사노위라고 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참 잘 만들었어요. 민주노총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이거 만들자 해서 만들었는데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왜? 뛰쳐나가는 사람 쪽이 있어요. 사회적 대화의 장치를 탑 오가니제이션 최상층에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 다 모여라 이런 구조. 이거 누군가가 뛰쳐나가면 안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중층적 대화 구조를 지역 기반의 대화 구조를 만들어내고 중층화된 대화 구조를 만들어내고 또 산업별, 업종별 대화 구조를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낮은 단계의 대화 구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우리는 100년의 시민인데 K방역의 성과를 K민주주의의 성과로 얘기를 할 수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는 대단히 실효적 민주주의예요. 경제를 살렸고 방역을 성공시킨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실효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 민주주의를 돌이켜보면은 그 기반이 되는 대화와 협력과 공화적 협력의 관계 이런 부분들은 무지하게 취약합니다. 우리 민주주의만큼 민감하고 그냥 건드리면 깨트려질 가능성이 있고 이런 데가 없어요.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입 가진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다 한마디씩 책임 없이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그 갈등을 불러일으켜요. 이건 대화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대화의 장치를 지역 레벨에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걸 성공을 하고 이걸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이것은 후대가 볼 때 미국 뉴딜이 성공했던 두 가지의 버금가는 일을 대한민국의 선조들이 했구나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은 첫째, 지역을 어떻게 살리느냐의 문제. 둘째,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의 문제.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뉴딜에서 놓쳐왔던 부분. 다시 말하자면은 뉴딜을 성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뉴딜을 위해서. 뉴딜의 내용들 가운데 디지털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디지털은 이 디지털 문명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적시킨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분야에서 아주 적절하게 쓸 수 있게 가공되고 취합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AI가 하고 인간하고 뭐 TV 요즘 보니까 골프도 붙이고 뭐 온갖 것 싸움을 붙이던데 인간보다가 나은 이유는 개인 머릿속에 집적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보다가 AI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데이터의 양이 중요하고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고 데이터를 필요한 데 쓰기 위해서 가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건 결국은 데이터 기반의 지식 시대다라고 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때 결국은 저는 지역에서 충남연구원이 하는 것과 같이 아주 강력한 지식 기반성을 강화시켜 가지고 또 그렇게 해야만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출발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충남연구원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해서 대한민국 싱크탱크들의 모범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패널 토론 시간입니다. 금일 토론회는 중도일보 최정규 사장님, 강인영 도지사 정책보좌관님, 안장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님, 이상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박사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중도일보 최정규 사장입니다. 토론에 앞서 지난해부터 우리나라는 물론 지구촌 모두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지금 걷고 있습니다. 아마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의 삶은 변화와 변동 속에서 대변혁을 겪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강연에서 표현한 대로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조대엽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님의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발전 주제의 특별 강연과 이 자리 토론은 그만큼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과 충청남도가 나아가야 할 혁신 방향과 비전 전략은 무엇이 있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 개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토론회에 참여하신 토론자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 시장환경개선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헌 충남도의 기획경제위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영 충남도지사 정책보좌관님 자리하셨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하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토론 순서는 먼저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발전 주제에 관련된 자유토론을 각 5분씩 드리고 이어서 충남형 뉴딜 과제와 정책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끝으로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도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세미나 주제와 관련한 자유토론을 이상수 팀장님이 열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대엽 위원장님께서 방금 발표해 주신 한국판 뉴딜 2020년 국민보고회를 시작으로 2020년 7월 1차 전략회의, 10월에 2차 전략회의를 통해서 계속 성숙한 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강연해 주신 그 핵심 주제는 지역의 균형 발전을 통해서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춰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클라우드 슈밥이 내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을 세계경제포럼에서 주창하고 진행을 해왔죠. 4차 산업혁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ICT 기술로 우리 사회를 초연결 지능사회로 구현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에 돌입했다,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슈밥이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성공하는 4가지 요인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정신, 그 다음에 마음, 즉 정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영혼, 그 다음에 신체, 이렇게 4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독일 시인 마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를 한 구절 인용을 합니다. 그걸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미래는 우리 안에서 변화하기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내부에 들어와 있다, 이런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즉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급변하더라도 그것을 기획하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마무리 짓는 것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빠져 있는 상태에 AI,
네트워크, 5G, 뭐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은 공연불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인간에 위하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디지털 뉴딜, 뭐 그린 뉴딜, 그다음에 안정망 강화 여러 가지 이제 세 가지 큰 축이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좀 같이 활동했고 어느 정도 이제 연구를 했던 것은 디지털 뉴딜 관련 부분입니다. 우리 국가 한국판 뉴딜 정책에도 보듯이 그 디지털 뉴딜은 그 DNA 기술을 기반으로 전략이 짜여져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 네트워크, AI, 그다음에 거기 뭐 덧붙이자면 서비스를 해야 될 테니까 뭐 클라우드 여러 가지 기술이 이제 부과되겠죠. 핵심은 데이터, 그다음에 그것을 전송할 수 있는 빠른 네트워크, 그다음에 그것들을 얼마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통제할 것인가, 그것이 AI가 담당을 하겠죠. 이런 세 가지 기술 방법론을 가지고 특히 충남 지자체 쪽에서는 그 어떤 그 이제 그 디지털 뉴딜 관련된 사업을 하실 때 그런 것들이 반드시 기반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덧붙여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그 디지털 트윈 기술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 트윈은 말 그대로 쌍둥이 실물과 가상현실 세계 두 가지 세계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실제 존재하는 자산, 사물, 기계, 설비 여러 가지를 가상 세계에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서 먼저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그 어떤 그 사물의 현재 상태, 생산성, 그 다음에 작동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한번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검증한 상태에서 실제 세상에서 구현을 하게 되면 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생산성이 증가되고요. 효율성이 강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추구하는 디지털 뉴딜의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할 것입니다. 일단 오늘 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정 철학, 국가 정책 이런 것에 기반을 된 지역 충남, 특히 충남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전략과 실천적 그 전략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 어떤 성공적인 그런 지자체의 그런 전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팀장님은 한국 디지털 뉴딜의 특징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안정헌 기획경제위원장님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조금 늦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충남의 백년지 대계 그랜드 비전을 작년에 완성시킨 충남연구원의 연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산도 넉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최선의 연구를 다해주신 우리 연구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그 전반적인 그 한국형 뉴딜과 관련돼서 충남도의 이 계획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조대엽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IMF 더 심각하게 하고 있는 우리 도정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대중요한 방점이 돼야 될 것입니다. 충남도민 특히 북부와 남부로 갈수록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충남 내의 지역 균형의 문제, 그리고 대기업과 일부 대형 농업인을 제외한 나머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상황, 이런 양극화 문제가 한국형 뉴딜의 과정에서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어서 우리 충남도의 정책도 피보팅이 확실히 필요하다. 어디 지역을 개발해서 아니면 뭐 철도와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얼마나 더 나누고
더 함께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 한국형 뉴딜의 충남의 뉴딜이 우리 충남이 추진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과 함께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의 그린 뉴딜, 전반적인 한국형 뉴딜 다 해봤자 5조입니다. 예를 들면 부울경의 지역균형 뉴딜이 됐건 한다는 공항 놓고 연관 철도하는데 100조 든다고 합니다. 저희가 꿈꾸는 우리 충남도민들을 더 행복하게 살게 하는데 돈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꿈과 미래를 더 풍성하게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수도권의 GTX 수십조 듭니다. 왜 우리는 서산 그 공항 하나도 민항을 하지 못하며 중요한 이 중부 지역의 거점이 될 철도 하나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좀 답답한 게 사실입니다. 그것만이 해답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 우리가 더 촘촘하고 아주 정제된 내용을 준비해서 국가에 제안하고 그걸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 그린 뉴딜 관련해서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녹색 선장한다고 했습니다. 녹색이 성장을 위한 녹색이 도구로서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 더 가속화됐습니다. 지금 이제 잘못하면 유럽에 자동차를 팔 수도 없습니다. 이제 기후위기 대응이 없는 녹색 그린 뉴딜 하면 안 되겠죠.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천의 브라운필드나 우리 가로림만 국가정원 사업을 그 대안으로 한 우리 도의 의제 설정은 좀 탁월했다고 봅니다. 여기에 합서서 정의로운 정황 과정에서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탈석탄의 기조가 더 주도적으로 대한민국을 바꾸는데 일조해야 될 것입니다. 디지털 들과 관련해서는 스마트 공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연간 200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장별로 한 3명 정도의 인원이 추가 고용된다고 합니다.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그 고용 형태가 어떤지가 심층적인 연구가 안 돼 있습니다. 디지털 하더라도 일자리와 노동의 형태가 어떤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안전망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수용성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데 자기 안전을 자기가 담보하고 걱정하지 않는데 제도화 시스템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이런 그 기조에서 우리 한국형 뉴딜 도민을 오롯이 위한 그리고 도민을 중심으로 한 충남형 뉴딜이 되기를 악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판 뉴딜 중 그린 뉴딜에 대한 충남도의 정책적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강인영 정책보좌관님이 마무리 의견을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강인영 보좌관입니다. 이 토론 자리에 마련해 주신 또 초대해 주신 우리 충남연구원에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그 뉴딜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 충남도의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이나 그 어떻게 수립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대적 의의를 설명하자면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그런 심한 경기 침체와 날로 심각해지는 양극화에 대한 어떤 극복, 그리고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에 대한 어떤 대응책으로 시기적절하고 필요 불가결한 대응 정책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온라인 배달, 쇼핑 등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그리고 지구 기후 위기 변화에 대응한 그린 뉴딜, 그리고 이 두 축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고용 안전망 정책은 정말로 그 국민의 요구가 정말로 있었습니다. 이런 국민의 요구 증대되는 현실에서 정부가 지난 7월 시기적절하게 국가 대프로젝트로 발표한 이런 전략은 정말 국민이 요구하는 국민의 갈등을 풀어주는 그런 정책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 대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1929년에 미국의 어떤 토목으로 어떻게 집중되는 그런 뉴딜 정책과 비교해서 약 160조 원을 투자하는 디지털 그린 뉴딜이라는 두 개 축을 중심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안전망 강화, 이런 걸 통해서 추격형 국가에서 우리가 앞으로 선진국을 압도하는 어떤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대전환을 추진하는 커다란 프로젝트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라고 하는데, 위기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위험과 어떤 기회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위험을 잘 극복한다면 잘 기회로 살릴 수 있고, 그렇게 진전하면 우리는 선도형 경제, 또 저탄소 친환경 경제, 포용 사회로 전환을 통해서 정말로 체제를 바꿔서 정말 전 지구를,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국가로,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기대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 국민의 기대를 부응하는 그런 정말로 실천적인 그런 정책으로 꼭 추진되기를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그 뉴딜 정책에서 특히 안전망 강화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무래도 이게 아무튼 두 개의 어떤 디지털 경제와 그린 경제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저희 이 노동 수요 감소 등 일자리 충격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저숙련 노동 수요 감소에 따른 이런 정책에 대한 정책으로 일자리 충격으로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한 일자리 확충과 사회 보장 체계 마련을 위해서 이런 사회 안전망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이미 전국 60개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그중에 절반이 우리 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난 12월 그 화력발전소 1, 2호기를 폐쇄를 했는데, 이를 통해서 많은 일자리가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요. 저희 도는 선도적으로 사회 안전망 강화한 정책으로, 사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런 그 큰 정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도하여 대응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약 100억 정도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 LNG 어떤 냉맹유 단지 구축 등 대체 산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한 이런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고용 안전 패키지 사업으로 여러 가지 이 고도화 인재 육성 사업이든가 또는 자동차 에너지 사업에 대한 어떤 교육을 한다든가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에서는 특히 이런 그린 뉴딜과 디지털 경제를 같이 추구하면서도 특히 좀 소홀해지기 쉬운 이런 사회 안전망,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특히 이 안전망 강화 측면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그 점에도 중점을 두고 전략을 수립하고 발굴을 할 계획입니다. 예. 예, 강인영 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강 보좌관님은 한국판 뉴딜이 시대적 의의와 뉴딜이 중인 안전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토론 두 번째 테마는 충남형 뉴딜 과제의 방향 부분입니다. 관련한 토론은 안정환 위원장님이 먼저 열어주시겠습니다. 뉴딜의 전반적인 과정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이 과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도시주택 기금이라고 한 200조 정도 있는데요. 이건 분명히 수도권을 제외한 우리 지방의 주택 청약자들이 67%가 내는 돈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그런데 그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거꾸로 60% 이상이 수도권에 임대주택을 짓거나 빌려주는 데 쓰고 있습니다. 매우 잘못된 것이죠. 지역균형 뉴딜, 디지털 뉴딜 다 하는데 그 과정에 과연
우리 도민들은 이게 과연 한국형 뉴딜의 성과로서 내지는 아니면 이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을까 매우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 디지털 뉴딜 한다면서 학교에 각급 학교에 온라인 환경을 다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쓰는 학생들, 교직원들 과연 이게 한국형 뉴딜의 결과물이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편리함이자 구축된 망의 어떤 편리함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 과연 그러면 그 중에 아까 조대엽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사회적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청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전국 최초의 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모험 사례를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도민이 우리의 성과냐 아니면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만든 것이냐라고 할 때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혁신도시를 유치하고 KBS 방송총국을 만들어내는데 서명운동을 비롯한 여러 도민들과 함께한 사례가 있습니다. 나머지 이 가장 중요한 그 국가적 과제이자 현재 가장 열심히 참여하거나 기획을 하면 우리 도민들의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는 한국형 뉴딜의 이 과정에 우리 도민들이 과연 얼마나 인지하고 참여하고 대화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 상황에 그저 그냥 소극적으로 있지만 않은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우리 도청의 행정부와 우리 의회라도 나서서 온라인에서의 대화 아니면 안전한 상태에서의 주민들 간의 활동들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고 한국형 뉴딜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다놓고 생각하며 그 과정에 여기 연구원들 특히 충남의 연구자들이 다 오셨을 텐데요. 연구자들께서는 이러한 오늘과 같은 연구성과 토론회와 같은 이러한 이 내용들이 이 자리에 충남도청의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연구해서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정책화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의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앞으로 일어날 우리 한국형 뉴딜의 실효성을 높이고 또한 우리 충남연구원의 연구 성과가 더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아까 조대엽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를 위한 과감한 직접 민주주의 강화. 예를 들면 우리 도의회 입장에서 보면 도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채널이 솔직히 진정이나 민원성 빼고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편을 마련해서 국가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함께 참여하고 그 주인이 되는데 함께 길을 만드는데 의회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위원장님은 충남현 뉴딜 추진과 관련 누구를 위한 뉴딜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강조점을 두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수 팀장님이 토론하시겠습니다. 그 충남형 디지털 뉴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달에 한국형 뉴딜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 때 참고 자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도별 지역균형 뉴딜 주요 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충남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그린 쪽에 내포 신도시 내 IT 클러스터 조성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 내 IT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유사한 규모는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유사한 사업을 발표한 지자체가 세종, 대전, 광주, 부산, 울산 꽤 많은 동일하진 않지만 성격은 그렇습니다. 세종 같은 경우 스마트 시티, 대전 AI 기반 4차 혁명 특별시 조성 사업, 그다음에 광주 AI 중심 산업 집적 단지 조성 사업 이렇게 열거를 해보면 유사합니다.
근데 조금 독특한 것은 충남 같은 경우에는 내포 신도시는 아이덴티티 클러스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이덴티티가 타 지역 대비해서 조금 이렇게 뚜렷해 보이지 않는 점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방법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충남 지자체의 어떤 그 재원, 그것만으로 충당할 수 있는가? 그거는 뭐 작게 하면 가능도 하겠죠. 그렇지만 그 충남연구원이나 충남도에서 하는 것은 이 소송 사업을 통해서 계속 확대 발전시켜서 어떤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재원 확보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 삼아 작년에 기재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과기부에서 정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이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의 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수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충남연구원에서 연구하시고 충남도에서 이제 정책에 반영을 해주셔서 그런 민간의 자본을 유치해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일단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다음 충남연구원에서 작년도 저도 이제 목록을 쭉 보고 이렇게 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연구원들이 이제 지방에 소재된 연구원들도 있고 또 뭐 이제 국무총리실 산하의 연구원들도 꽤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곳도 꽤 많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렇게 뭐 바람이라고 할까요? 연구원에서 좀 연구를 하실 때 이게 어차피 주체는 지자체가 이제 하는 것이니까 지자체는 결국 뭡니까?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법 제도를 기반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연구원에서 연구하실 때 법제도 쪽에 밸런싱을 좀 맞추셔서 그런 쪽을 하면 실효성 측면에서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돼야 지속적이고 규모가 커지고 어떤 항구적인 그런 것들의 사업의 기획이 될 수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이상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팀장님은 충남 지역 차원에서 전략적인 디지털 뉴딜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끝으로 강인영 정책보좌관님이 마무리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충남형 그 뉴딜 추진 관련해서 간략한 소개와 향후 저희 이 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충남형 뉴딜 정책은 2020년 8월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작년 7월 14일 중앙정부 차원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이후에 우리 도는 좀 선도적 대응책으로 충남형 뉴딜 종합계획 1.0을 수립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국판 뉴딜을 선도하고 실현하는 더 행복한 충남을 비전으로 하여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세 분야에 2025년까지 4조 7,825억 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41,881개 창출을 목표로 85개 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선도적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다만 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직후에 정부의 어떤 정책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런 쓴소리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2020년 10월에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즉 지역중심 뉴딜 정책의 중요성을 발표를 하셨죠. 그에 따라서 우리 충남도 역시 충남의 여건과 특색을 반영한 충남형 뉴딜 종합계획, 우리는 이제 1.0을 좀 보완해서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기획조조실장을 단장으로 4개 분과 59개 실과 5개 출연기관을 중심으로 한 충남형 뉴딜 보완 수립 TF를 구성했고 매주 1회 회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지금 꾸준히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해양 생태 복원,
친환경 모빌리티 등 도의 특색을 반영한 어떤 전략 과제를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걸 저희는 이제 종합계획 2.0을 0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발굴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 특성에 부합한 어떤 신산업 육성 효과가 큰 사업, 지역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 그리고 세 번째 주민의 삶의 질 개선 효과가 큰 사업에 좀 더 역점을 두고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또 우리 도만의 특색이 있는 것은 그 그린 뉴딜과 안전망 강화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의로운 어떤 전환 기금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이미 2021년 2월 21일 날 만들어 발표했다라는 점과, 이를 통해서 2025년까지 기금을 약 100억 정도를 조성해서 이런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쓰겠다라는 점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 저희 도는 2017년 국내 최초 탈석탄 및 에너지 전환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고, 이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2018년 저희 도는 9월 국내 최초로 언더투 연합에 가입하였고, 충남도의 수장인 양승도 지사께서 언더투 연합 공동의장에 선정되는 그런 쾌거가 있었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저희 도는 최초로 탈석탄 동맹에 가입하였고 탈석탄 근무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좀 이런 정책들은 어떻게 보면 그린 뉴딜과 관련된 연관된 어떤 정책들이고, 이런 앞에서 이런 정책들이 그린 뉴딜로 어떤 수정 보완돼서 더욱더 좀 경제를 회복 발전시킬 것으로 저희는 내다보고 있고요. 아무튼 이런 그린 뉴딜 정책을 좀 더 집중 강화하고, 또 아울러 조금 더 느슨해질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고용 안전망 강화에도 많은 신경을 쓰겠다. 이게 저희 도의 어떤 추진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마치겠습니다. 충남형 뉴딜 추진과 관련한 소개와 함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과 옥조와 같은 고견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의 화두는 한국판 뉴딜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충남형 뉴딜 어디로 가야 하나 하는 기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해답은 오늘 주제 강연과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되고 또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오늘 제기된 한국형 뉴딜과 충남형 뉴딜에 대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은 선도하는 충남 도정에 적극 반영되고 또 반영되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예고한 대로 플로어에 함께 하신 분들께 질의응답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교대 박찬석입니다. 우리 강인영 보좌관님이 계셔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공주역에서 가끔씩 그 KTX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안아산역에 한 10분의 1 정도만 공주역이 되면 아까 그 안장현 의원님이 말한 것처럼 충남 남부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뭐 오늘도 보니까 우리 충남연구원에서 KTX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공주 KTX. 그래서 참 공주시도 그렇고 충남도 어차피 역이 잘못 만들었다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 역을 좀 어떻게 활성화하고 주변의 분위기를 일으킬 수 있도록 좀 뭐 땅이라도 좀 사놓고 100년 대비를 한다면 그런 어떤 뭐 이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거기서 좀 뭐 회의라도 하고 공무원이라도 좀 파견을 시키고 좀 그러한 일들을 좀 하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생각은 없는지,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충남에 지금 KTX역이 지금 2개가 딱 있는데, 북부를 대표로 하는 천안아산역, 남부를 대표하는 공주역이 있는데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그 충남도가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공주교대 박찬석 교수님, 공주 KTX역이 있는데 아무래도 유명무실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발전 방향을 좀 충남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시해달라는 그런 주문 같습니다. 우리 강인영
보좌관님한테 질의 주신 거죠? 답변. 예, 말씀 감사하고요. 예, 오늘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공주 KTX역이 아무래도 좀 공주 시내권하고 좀 떨어져 있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이용에 있어서의 이용률 좀 저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충남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아무튼 KTX 공주 KTX를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사님 포함해서 각 국의 특히 건설국 이런 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로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욱더 좀 아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도로망 확충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아무튼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그냥 지금 위치에서 공주 KTX역을 활성화한다 그러면 잘 안 될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철도가 의미 있으려면 격자형으로 연결되고 그래야 사실은 철도망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대선 공약에서 두 가지 했었던 잘 추진 안 되는 것이 충청권의 철도 공약 두 가지입니다. 철도가 사실 돈도 많이 들이고 향후에 유지관리비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연결해서 시너지를 낼 거냐는 우리 도와 국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토론회는 접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1부 균형발전 뉴딜 특별 강연과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